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학습 목표로는 1. 채권 발생 원인과 책임 원칙 2. 결과 책임과 면책 사유의 법적 의미 3. 연대 책임의 적용 조건 4.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 기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채권과 부수적 채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 제27조 제7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고로 인한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해 발생한 오염에 의한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법 제2조 제7호 나목과 다목에서 규정한 방제조치 비용과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주된 채권은 유료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결과 책임을 묻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발생의 원인입니다. 이 불법행위의 특성인데요. 일반 불법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과 책임을 묻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 다릅니다. 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방제조치 비용은 선박 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 비용 채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방제비용,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 또는 배출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오염 사실이 확인되고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이 확인되면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영미법상으로는 이러한 책임 방식을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라고 합니다.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가 유발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과 책임에 해당합니다. 입증 책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측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결과 책임인데요. 일반적인 무과실 책임은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는 것이 되지만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면서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지도 원리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과 책임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원인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법 제3장 제2절의 강제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보다는 결과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 사유인데요. 먼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입니다.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인데요. 영국의 경우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으로 불가피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인 불가항력의 개념보다 좀 더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3자의 고의로 인한 면책은 일반 선박 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박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항행보조시설 관리 하자로 인한 면책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 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인데요.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거된 면책 사유는 책임보험 계약에서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들을 쭉 하면서
이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 체계가 갖추어질 때 1992년 개정 협약까지도 영국의 보험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이 협약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면책 사유도 책임보험 계약에서의 면책 사유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에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까지 강제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위험까지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이라는 이러한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이 결과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결과책임 원칙은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불측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선박 소유자 측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법리적으로는 선박 소유자 측에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책임 원칙을 완화하고 즉 보완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과실 상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료오염 손해가 어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료오염 손해가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면책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인데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하고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역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소멸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해서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법제상 청구권의 시간적 경과에 의한 소멸 문제는 소멸시효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선박연료유 협약이 제소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따라 제척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권리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다만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 원인이 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한 때는 당연히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봅니다. 당해 유료오염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을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보는데요. 피해자가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일이 지나서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최초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 발생 기준일과 최초 사고일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손해 발생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 발생일 기준은 유료오염 손해가 날을 더해서 누중된다고 해석되는 한 특정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날이 채척기간의 기산일로 됩니다. 물론 수일에 걸쳐서 손해의 발생이 불가분인 때는 그 기간은 일체가 되어서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최초 사고일 기준입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일반 선박이 충돌하여 침몰한 후 외판의 파공이나 부식과 같은 원인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유료오염 손해가 생긴 때를 말합니다. 특히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6년의 기간은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건이 여러 개 관련된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와 그 사건과의 사이에 엄격한 의미의 상당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고 양자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의 제기를 통한 청구, 즉 소송 제기와 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의 청구인 지급명령 신청, 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한 청구인 민사조정 신청, 세사법상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는 방식의 청구인 책임제한 절차 참가, 중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중개인 선정 통지, 파산 선언 신청, 파산 절차 참가, 회사 회생 절차 참가와 같은 파산 관련 절차에 참가하는 등 모든 이러한 법원을 통한 또는 중재원을 통한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반드시 소송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다양한 법적 절차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발생 원인과 책임 원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오염 및 손해가 발생하고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 항행보조시설 관리하자 등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결정 시 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후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즉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결과책임 원칙에 따라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되 법정 면책사유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조정하는 체계입니다. 또한 제척기간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절차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 선박으로부터 연료유가 유출 또는 배출된 유료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로 인한 오염으로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일반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법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제척기간 내 재판상 청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책임과 무과실 책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책임의 경우에는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강제보험제도를 통한 위험분산이 특징입니다. 또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채택한 책임 원칙인데요. 영미법상으로는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지도 원리에 근거해서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손해에 적용되는 책임 원칙이기도 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결과 책임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보험 제도와 결합하여 피해자 보호와 위험 분산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책 사유의 입증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가항력의 입증입니다. 단순한 불가항력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의 판례에서는 통상적인 불가항력 개념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3자의 고의의 입증입니다.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선박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상적 주의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 했다는 것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박 소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면책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대 책임을 적용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때 어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에 의한 것인지 손해가 어디에서 손해의 원인이 어느 선박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연료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각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이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선박의 충돌로 인해 양 선박에서 연료유가 유출되었으나 어느 선박의 연료유가 특정 해안을 오염시켰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선박이 정박 중인 항만에서 유류 오염이 발생했으나 원인 선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된 모든 선박 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 책임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척기간의 적용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사고의 경우에 2020년 3월 1일 일반 선박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즉시 유류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해안가에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제척기간은 2003년 3월 5일 즉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2026년 3월 1일 사고일로부터 6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러한 날이 제척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3월 1일 일반 선박이 거의 좌초 사고가 발생했고 2020년 6월 1일 선체 부식으로 연료유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해안가의 유류 오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제척기간은 2023년 7월 3일 즉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또는 2026년 3월 1일 최초 사고일로부터 6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속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2020년 3월 1일 일반 선박에서 연료유가 유출되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각 손해별 제척기간은 각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2026년 3월 1일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제척기간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상 청구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요. 소송 제기, 민사조정 신청, 중재 절차, 파산 관련 절차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고 민사조정 신청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또 중재 절차는 중재인 선정 통지를 하게 되면 중재 절차가 개시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이고 파산 관련 절차는 파산 선언 신청, 파산 절차 참가,
회사 회생 절차 첨가 등입니다. 재판상 청구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제척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책임 원칙인 결과책임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 항행보조시설 관리하자라는 법적 면책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에서 원인 선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최초 사고일로부터 6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필요한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은 주된 채권,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손해,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 법률에 의한 방제비용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된 채권은 사고로 인하여 유류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또 방제조치 비용은 유류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 비용입니다. 또 방제조치로 인한 손해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다음은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인데요. 선박 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 채권입니다. 다음은 법률에 의한 방제비용인데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방제비용 등입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주된 채권과 부수적 채권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채권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적인 통일법 체계를 대체로 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선박연료유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선박연료유 협약이 제소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 영국법의 해석 기준으로는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으로 불가피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면책 사유의 판단 기준인 불가항력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국제협약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으며 각국의 법적 해석과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반 선박의 경우에도 미국은 오일 폴루션 액트라는 독자적인 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나 한국, 일본과 같은 해운 선진국들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실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척기간에 있어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 또 유류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일로부터 6년이라는 제척기간, 그 다음에 선박 소유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결과책임 원칙, 또 법에서 인정하는 면책 사유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 면책 사유의 입증, 피해자의 과실의 고려 정도, 연대 책임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손해의 발생 시점과 최초 사고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권 발생의 원인은 주된 채권, 부수적 채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출로 인한 선박 외부의 손해를 주된 채권으로 하고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해를 부수적 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나 일반 불법 행위와 달리 결과 책임을 적용합니다. 책임 원칙은 결과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 항행보조시설의 관리하자 등이 면책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 결정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일반 선박이 관련된 사고에서 원인 선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적용합니다. 한편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는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유료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일로부터 6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때 재판상 청구라는 것은 소송 제기, 지급 명령 신청, 민사 조정 신청, 책임 제한 절차 참가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